그 기대라는 건 네. 뭐 당장의 어떤 큰 성과라기보다는 네. 이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고 알게 된 거고요. 네. 국정의 공백을 메우면서 안정 있게 이끌어가고 있고 네. 이제 이렇게 가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네. 말을 무거워하는 분이거든요. 말의 구속을 느끼는 네,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의 공약, 네.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네, 네. 실천을 하겠구나를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오늘 이번 주가 굉장히 네.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5일, 오늘이 금요일인가 싶은 정도로 기자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특히 남북 관계,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전쟁 위협 속에 있다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예.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들은 이 지금 북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전히 이제 핵무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사실은 네. 북한 핵만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할 리가 없는 것이죠. 네. 또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자꾸 대화를 해서 네. 그걸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여야 정치권이 이걸 그냥 자꾸 깎아내리면서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이 안보, 네. 또 북한 핵 위협만큼은 네. 또 그걸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반드시 한반도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네. 이런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정치권이 네. 같이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좀 잘 따라오시죠? 오히려 네. 제가 이 4강 외교를 네.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요. 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화를 해야 된다,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사실은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이 제가 네. 중국에도 가서 네. 여러 나라의 정당 대표들이 와서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네. 제 옆에 미국 대표가 오셨어요. 당신네 나라는 네. 북한에 대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라인으로 대화를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예. 대화 수단이 없고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할 건데요? 그렇게 물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창피했어요. 네, 우리는 말로만 통일하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걸 남북의 상황을 알게 되면은 네. 빨리 접촉하고 자꾸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의 변화를 함께 네.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네. 북한의 고립이 네. 김정은 본인이 고립을 시키는 것도 있는 거지만 네. 또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있다. 북한 주민은 네.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네. 그걸 왜 더 통일을 바라는 네. 대한민국이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어서 네. 9일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오랜만에 열립니다. 진짜 그 1년 2개월 만에 지금 저희가 그 연락 채널도 가동을 새로 하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먼저 네. 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네. 이거 비핵화 대화하지 않으면 왜 만나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거고요. 자,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만나자라고 네. 얘기가 됐는데 네. 첫날 밤에 야, 우리 또 아이 여태까지 못 낳았으니 아이 몇 날까?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신년사에 밝힌 대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네. 만나겠다 이런 거니까 네. 처음에는 올림픽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평화의 달성은 네.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단계까지 자꾸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주제로 하면서 네. 분위기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네. 운명이 걸린 네. 평창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평창 올림픽을 그냥 네. 체육 대회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네. 좀 한반도의 평화가 길게 네. 가게 네. 다시는 이제 전쟁 위협이 없는 네. 한반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재인 정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네. 이 적폐청산 구호를 외쳤지만 이제 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네. 특히 이제 저작거리 저희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네.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네. 또 불만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도 받던 사람들이 요것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또 잘리게 되고 네. 이러는 거 아니냐. 네. 뭐 요양보호사 그리고 뭐 네. 아파트 네. 경비원 네. 뭐 이제 편의점 네. 아르바이트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 우선 정도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네. 자, 우리가 뭐 피로감이 있다. 네. 이런 말을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 우려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하면서 자, 피로감이 있으니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가 승인하자.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적폐청산은 자, 이승만 독재의 적폐가 있었고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있었고 그런 잔재들이 쌓여서 박근혜 정부는 그 부패와 또 이 부정으로 시작된 대선 네. 그거 한 번도 밝혀내질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7달 됐다고 이제 필요하니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생 문제도 풀지 못해요. 그런 기에 눌려가지고. 아하, 네. 예. 그러면 그 민생 문제 중에 최저임금 문제는 네. 오늘도 참 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네. 경비원을 몽땅 다 해고를 했다는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네.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걸 따져보니 우리가 네. 가구당 수천 원만 부담하면 10,000원도 아니에요. 네. 월 몇천 원만 더 부담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네. 왜 해고를 하고 그것을 용역회사한테 맡기면 우리가 주는 돈이 오히려 네. 용역회사에 더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맞는 문제 제기를 한 문제점이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갑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네. 우리 정치권도 타협을 붙일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자영업자처럼 본인도 아무리 노력해도 네. 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네. 지난번 정부가 제안을 해서 국회가 승인한 그 3조 원의 네. 기금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네. 질문으로 네. 시작된 정부가 올해는 네.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맞습니다. 주겠다라고 네. 해서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네. 네, 그런 민생을 살리는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대로 네. 네, 그렇게 같이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 이렇게 좀 믿음을 주는 정치가 네. 되니까 국민들이 네. 좀 이렇게 지켜보는 맛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네. 어찌됐든 그 정부는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또 국회가 네. 좀 동의를 안 해주면 뭐 네.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또 국회에 어쨌든 원내 야당으로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은데 지금 당장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문제라든가 여러 쟁점이 좀 엮여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우리가 이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니까 기본권을 자꾸 해석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네.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기소 독점주의 이런 그 검찰에만 네. 전형적으로 있는 것들이 무슨 경제 질서에 대해서 위반이 있으면은 뭐 공정위도 네. 고발권이 있고 뭐 이렇게 네.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좀 검찰에만 줄 것이 아니라 네, 예. 네. 이렇게 사회 요소요소의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검찰이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네. 여러 영역들에서 네. 고발 기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권력과 검찰은 유착이 쉬운 겁니다. 네. 네. 권력과 한통속이 되니까 바로 그 적폐가 생기고 그 나라까지 혼용 무도가 됐잖아요. 네. 네, 그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 검찰 권력도 공수처를 통해서 나눠 놓으면 훨씬 정의로운 사회로 네. 지름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국민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네. 오로지 야당만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이 어느 선까지는 인내를 하다가 네. 결국은 국회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국민만 믿고 하는 네. 정치도 네. 중요한데 또 네. 국회 안에서 설득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설득을 지표하게 하는데요. 네. 미안스럽게도 네.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네. 미안스럽게도 법사위원장이 네. 바로 지금 그 스스로 정선에 있는 네. 그 뭔가요? 카지노 네, 얘기하는 네. 강원랜드.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의 뭐 네. 그 취업비리. 지역 비리에 엮여 있고 하다 네. 보니 뭐 이게 국회가 법사위에서 그냥 꽉꽉 막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를 통째로 책임을 묻다가 가만히 보니까 네. 이게 법사위에서 다 좌초됐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네. 이제 한번 그때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 네. 한번 지켜볼 거예요, 저도. 네. 네. 버틸 수 있는지 저희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TV 앱을 통해서 TV 게시판으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남북이 하나 되면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할 수 있나요? 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참 바람직하죠. 네. 네.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 러시아를 네. 가서 러시아가 이제 도킹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국가로는 참여를 못하고 이제 개별 참여만 하게 네.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 참여도 주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제 IOC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선수 안 보내겠다. 뭐 이런 지점에 이제 제가 가서 네. 개별 선수가 오시도록 하고 그러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응원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왜냐하면 국가도 못 부르고 네. 국기도 개항을 못하고 하니까 제가 예.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추위의 대표님께서 네,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 빅토르 안 같은 예, 그런 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러시아 민속 의상이 있으신가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이요? 예. 네, 주코프 러시아 IOC 위원장이 예. 보내주겠다고. 정말요? 그랬더니 예. 그분이 너무 네. 좋아하면서 네. 우리 참여하겠다. 그때 참여가 결정된 거죠. 정말요? 네, 그리고 월드컵에서는 네. 당신이 주코프 위원장이 네. 한복을 입고 한국 팀을 응원하겠다. 였어요. 러시아마저도 그러한데 우리가 저렇게 남북이 하나 돼서 이렇게 단일 팀으로 딱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건 이미 이제 이 선발이 다 됐기 때문에 그죠? 네. 토너먼트에 예, 이렇게 예, 뭐 예. 이렇게 다 조편성이 다 돼서 예. 우리의 희망은 그러하나 네. 뭐 응원 정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저 정도 저분의 질문은 아마 네. 다음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 개최할 수 있나 이 질문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다가오는 러시아 네. 월드컵에서 네. 우리가 좀 공동은 이미 이제 조추첨이 됐고 끝났기 때문에 끝나서. 아마 네. 나중에 남북 네. 공동으로 한일 네. 월드컵 하듯이 네. 지금 그렇게 그런 남북이 의미 같아요. 공동으로 네. 개최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 그런 희망을 가져야죠 우리가. 네. 네. 이 평창을 통해서 또 네. 다른 다음 단계로 네. 나갈 수 있게 네. 그런 네. 말씀을 좀 주신 걸 이해하겠습니다. 네. 아까 광화문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걸그룹 아이돌 스타의 노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춤추고 그 어떤 공약보다 참 어려운 공약을 강요를 당해서 지금 이제 그거보다 앞서서 이 네. 러시아 민속 의상을 네. 입으시고 응원하는 장면이 제가 네.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또 네. 집권당 대표로서도 약속을 드렸지만 네. 또 한러 친선협회 회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우리 예.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네. 또 네. 마찬가지 네. 그 국민의당 의원님들 모두 네. 함께 갔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 다 같이. 친선협회 회원이기만 하면 예. 러시아 민속 의상 입고 예. 응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그렇군요. 거죠. 정말 네. 재밌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사진 바꾸셨다면서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건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아니, 아는데 어떻게 장 부장이 바쁜데 거기까지 관심을 주는지 예. 뿅 놀랐어요. 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 특별한 이유? 뭐 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네. 의도. 네. 그렇죠. 네. 저는 정치인들이 SNS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네.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밤잠 안 주무시고 SNS도 하시는구나. 때로는 생각도 합니다. 뭐 늦게 자니까 네. 뭐 늦을 때 어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네. 아 이건 꼭 답변을 해주고 자야 되겠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답장을 야, 해주죠.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하시고 싶으시죠? 그러게요. 재밌으시죠?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해 굉장히 전쟁 위협이 컸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이슈가 많은 지방선거도 그렇고 개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기본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개헌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국민적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기회에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개헌은 사실 뭐 그 국회가 네. 3분의 2가 네. 개헌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의사 묻기 이전에 국회가 먼저 의결을 해줘야 네.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국회도 국민 80%가 개헌을 원하기 때문에 그 개헌이라는 건 사실은 촛불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한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국민 촛불 들지 않은 국민들도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 기본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 기본권을 정말 주권 재민으로 네.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겸손하게 이걸 존중해주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전부 공권력은 굉장히 얄팍하다. 네. 국민을 버리더라. 이런 절박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헌법은 어떤 다른 때의 헌법보다 글자 하나 고친다고 권력구조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권재민의 주권재민. 헌법이어야 되고 네. 그 기본권을 확고하게 권력자들이 다 헌법기관이 다 네. 존중한다, 실천한다가 되는 그런 헌법이어야 된다라고 국민이 이제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받들 네. 그런 결심이 아직 국회가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참으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주권 재민의 그런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촛불이 승인한 대통령. 아. 네. 다른 때와 달리 그냥 네. 정권 교체가 됐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촛불이 승인한 대통령 유일한 대의기관이 이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도 국회의 과반이 발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하게 돼 있는데 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할 때는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주권 재민의 원리가 기본권의 그 확고함이 네. 철저하게 돼 있는 그런 헌법이라 저는 네.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가 그 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네. 국민 여러분이 가만 계실 리가 있겠어요? 또 촛불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촛불을 꼭 들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 정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고 그 심판은 지방선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네. 개헌안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 그 회초리를 국민이 또 든다라는 것인데 분리해서 회피한다면 네. 실제로 진짜 불리해지는 거죠. 그걸 회피했을 때는 예. 그걸 이 자리에서 똑바로 저는 네. 전하고 싶어요. 네. 네. 분리해서 하면 정말 자유한국당에 불리해진다. 네, 네, 네. 아, 정말 재밌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 기대라는 건 네. 뭐 당장의 어떤 큰 성과라기보다는 네. 이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고 알게 된 거고요. 네. 국정의 공백을 메우면서 안정 있게 이끌어가고 있고 네. 이제 이렇게 가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네. 말을 무거워하는 분이거든요. 말의 구속을 느끼는 네,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의 공약, 네.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네, 네. 실천을 하겠구나를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오늘 이번 주가 굉장히 네.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5일, 오늘이 금요일인가 싶은 정도로 기자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특히 남북 관계,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전쟁 위협 속에 있다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예.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들은 이 지금 북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핵무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사실은 네. 북한 핵만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할 리가 없는 것이죠. 네. 또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자꾸 대화를 해서 네. 그걸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여야 정치권이 이걸 그냥 자꾸 깎아내리면서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이 안보, 네. 또 북한 핵 위협만큼은 네. 또 그걸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반드시 한반도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네. 이런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정치권이 네. 같이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좀 잘 따라오시죠? 오히려 네. 제가 이 4강 외교를 네.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요. 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화를 해야 된다,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사실은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이 제가 네. 중국에도 가서 네. 여러 나라의 정당 대표들이 와서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네. 제 옆에 미국 대표가 오셨어요. 평창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평창 올림픽을 그냥 네. 체육 대회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좀 한반도의 평화가 길게 네, 가게 네. 다시는 이제 전쟁 위협이 없는 네. 한반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네. 이 적폐청산 구호를 외쳤지만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제 저작거리 저희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네.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네. 불만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도 받던 사람들이 요것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또 잘리게 되고 네.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요양보호사 그리고 뭐 네. 아파트 네. 경비원 네. 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 우선 점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네. 자 우리가 뭐 피로감이 있다 네. 이런 말을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 우려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하면서 자 피로감이 있으니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가 승인하자.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적폐청산은 자 이승만 독재의 적폐가 있었고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있었고 그런 잔재들이 지금 저희가 그 연락 채널도 가동을 새로 하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먼저 네. 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네. 이거 비핵화 대화하지 않으면 왜 만나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거고요. 자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만나자라고 네. 얘기가 됐는데 네. 첫날 밤에 야 우리 또 아이 여태까지 못 낳았으니 아이 몇 날까?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신년사에 밝힌 대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네. 만나겠다 이런 거니까 네. 처음에는 올림픽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평화의 달성은 네.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단계까지 자꾸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주제로 하면서 네. 분위기를 자꾸만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운명이 걸린 당신네 나라는 네. 북한에 대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라인으로 대화를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예. 대화 수단이 없고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할 건데요? 그렇게 물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창피했어요. 네, 우리는 말로만 통일하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걸 네. 남북의 상황을 알게 되면은 네. 빨리 접촉하고 자꾸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의 변화를 함께 네.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네. 북한의 고립이 네. 김정은 본인이 고립을 시키는 것도 있는 거지만 네. 또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있다. 북한 주민은 네.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네. 그걸 왜 더 통일을 바라는 네. 대한민국이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어서 이 9일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오랜만에 열립니다. 진짜 그 1년 2개월 만에 지금